고전물리학은 세포 분열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세포의 분열도 양자역학으로 바라보게 되면 원래 세포를 자유전자가 환원해서 분해하고 이어서 이에 수산기를 만들어서 다시 에스터나 축합 과정을 통해서 조립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문제는 고전물리학으로는 이때 핵심인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때 자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측정 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고전물리학으로 하여금 생명을 신비한 현상으로 치부하게 해서 자기들의 무지함을 덮게 만든다. 이때 전자를 기준으로 인간이라는 생명을 바라보게 되면 자동으로 조립된 육체나 분해된 육체나 서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즉, 생명을 전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불교의 바니아 심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으로 간다. 나중에 바니아 심경도 따로 다룰 것이다. 즉, 이 세상은 전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시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전자의 특성을 AI를 통해서 알아보자. 인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호작용 대부분이 이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전자는 원자 간의 결합, 물질의 성질,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 접촉으로 느껴지는 힘은 사실 전자 간 반발력 때문입니다. 또 전자가 빛과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색을 보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우리 몸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리적 세계는 전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화면을 구성하는 빛과 전자 덕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중에서도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은 전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모든 전자기기,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심지어 전기 자동차까지 이 모두가 전자, 즉 전기의 기본 단위 덕분에 작동합니다. 전자는 원자 내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며 모든 전기적, 전자적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도 결국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자는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현대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마이크로칩과 디지털 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스템, 태양광 패널, 배터리 모두 전자의 이동과 작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이 세상은 정말로 전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 것은 곧 현대 사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공기에는 수분, 즉 습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습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하를 띤 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합니다. 습기가 많아질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의 양이 늘어나며 이는 공기의 전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정전기 방전이 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는 전기공학, 기상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때 전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동력을 제공하므로 자동으로 전자는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된다. 즉, 전자는 태양계 아래에서 유일한 동력원이다. 이 개념도 AI를 통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즉 일렉트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태양계 내 모든 에너지 현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원자 내부를 구성하며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로 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태양 역시 전자의 운동과 핵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지구로 전해져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동력원이 됩니다. 우주의 다른 별과 행성에서도 전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우주 내 에너지 발생의 근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의 역할 덕분에 우리의 일상과 태양계의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에너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또한 전자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인 열, 빛, 색을 만드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빛, 색을 발산하는 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독특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여기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면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빛이나 열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방출된 빛의 파장에 따라 우리가 보는 색이 결정되죠. 예를 들어 네온사인은 이러한 전자 방출 현상을 이용해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불꽃놀이에서 다양한 색의 불꽃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금속 원소 속의 전자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자의 움직임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빛과 색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열, 빛, 색을 발산하는 전자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전자는 동양 철학에서는 신이므로 이 세상은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 시점에서 전자 에너지, 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즉, 이들 셋은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당장 지구의 대기에 산소라는 존재가 떠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지구의 대기에 떠 있을 때 전자가 만들어내는 동력이 필요하듯이 산소도 전자라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에 전자가 떠 있지 않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인체는 1분 1초도 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전자는 인체의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인체 생명줄이다. 이 문제는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밀입자인 자유전자를 동양 철학에서는 무소불위의 능력을 보유한 신이라고 부른다. 즉, 동양 철학은 밀입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양 철학은 밀입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양 철학은 개나 소나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품격이 고상한 동양 철학은 지능이 낮은 개나 소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고전 물리학은 동양 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동양 철학은 인간의 삶, 자연, 우주를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 체계입니다. 크게 유교, 도교, 불교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덕, 예의,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비롯되며 자연과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의자연을 핵심으로 합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기설이나 무와 같은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이 세 사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과 자연,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동양 철학은 삶의 지혜와 실천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대가인 아인슈타인이나 보어가 왜 동양 철학에 심취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하지만 품격이 고상한 동양 철학은 지능이 낮은 개나 소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과학 잡지에 따르면 오타와 대학과 로마 사피엔자 대학 연구진의 공동 연구에서 나온 광자의 양자얽힘 관찰에서, 즉 양자역학의 최고 수준인 양자얽힘 실험에서 태극 문양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리고 양자역학의 거두인 보어의 태극 문양은 뭘 의미할까? 이 양자얽힘에는 파동함수의 공유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게 된다. 그래서 이의 핵심은 사실상 파동함수가 된다. 파동함수의 개념도 AI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파동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함수란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수학적 함수로 물리적 공간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을 확률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특정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파동 함수는 일반적으로 푸시로 표시되며 이 함수의 절대값 제곱, 즉 푸시의 절대값 제곱은 해당 위치에서 입자가 존재할 확률 밀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계산되며 입자의 에너지 상태나 시간 의존적 움직임을 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파동 함수는 양자역학에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동은 자동으로 서로를 간섭하게 된다. 여기서 추가로 공명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다. 이 공명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이다. 즉, 한의학에서 우주의 에너지와 인체의 에너지가 서로 대화할 때 그 도구가 공명이기 때문이다. 공명의 개념도 AI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명, 즉 공감과 같이 울림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명이란 물리학적으로는 물체가 특정 주파수에 반응해 진동이 커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특정 음계를 만났을 때 유리잔이 진동하거나 악기줄이 다른 음파에 반응해 울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공명은 물리적 현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대화나 감정에서도 공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같은 파장을 느낄 때 우리는 심리적인 공명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팀워크나 협력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공명이란 단순한 진동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공감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양자역학의 이해가 필수가 된다. 그리고 인체는 이런 파동이 만들어내는 파장의 간섭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밀입자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밀입자는 조그만 파장에도 엄청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때 나오는 양자얽힘은 동양철학의 한 분야인 풍수지리에서 완벽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이유는 풍수에서 핵심이 양자얽힘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양자얽힘에 대한 AI의 생각을 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 간의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얽힘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 암호화 등의 최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얽힘, 그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동으로 풍수지리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미루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세포의 분열 과정을 이해하기 힘든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자유전자에 의한 분해와 재조립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물질과 우리의 감각은 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전자는 원자 간 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전자의 움직임 덕분에 가능하며 전자는 현대 기술의 핵심이에요. 공기 중 습기가 증가하면 자유전자의 양도 늘어나 전도성이 높아지고 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전자는 현대 사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모든 에너지의 동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가 에너지의 핵심 요소이며 인간 생명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색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우리가 보는 빛의 근원이 됩니다. 동양 철학은 전자와 같은 밀입자의 중요성을 다루며 인간과 자연, 우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동양 철학에 빠진 이유는 그 깊은 통찰과 철학적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얽힘 실험에서 태극 문양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하네요.
파동함수는 입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학적 함수로 특정 위치에 입자가 있을 확률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공명은 소리나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서로 공감할 때 심리적인 연결이 생긴답니다. 결국 양자역학과 공명이 연결되어 한의학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를 통해 인체와 에너지가 상호작용한다고 해요. 양자 얽힘은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강하게 연결되는 현상으로 미래의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